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 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엔비디아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던 것이 오늘은 오히려 이렇게 다 전체가 하락 마감을 했죠. 특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1915억을 매도를 했어요. 어제 1100억을 매수했던 거를 다 토해내는 이런 상황이었죠. 기관도 역시 700억을 오늘 매도를 하면서 개인들이 3,796억을 매수했지만은 지수가 0.73%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2,519.14 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외국인이 오늘 매수를 했고 개인이 매수. 그렇지만은 기관이 매도하면서 지수가 0.26%. 어제 2% 이상 상승한 것에 오늘 0.26% 하락은 그래도 그나마 하락폭이 좀 이렇게 적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뭐 다른 거보다도 엔비디아의 실적 이거보다 지금 25일 미국 시간으로 25일이에요.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 자, 이것이 이제 이쪽으로 포커스가 전체가 미쳐버렸죠.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앞서 가지고 보스턴 연방준비제도 총재죠. 여기에서 보면은 추가 금리를 인상 가능성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파월 의장도 또 매파적인 그런 발언을 하지 않겠냐. 이런 걱정 때문에 전체 투심이 미국도 그렇고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간밤에 미국 증시도 전체가 하락을 했고 또 이 영향으로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8월 달 들어와 가지고 한 달 내내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죠. 보면은 여기 하락의 주체는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이었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기관이 여기서 25일 오늘까지 매도한 것이 3조 4,300억이에요. 와, 엄청나게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매도 금액이 많았던 것이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서 삼성전자. 야, 삼성전자 매도가 기관이 어느 정도 했느냐? 삼성전자 쪽에서 보니까 1조 약 한 800억 정도. 엄청나게 했죠. 1조 800억. 그다음에 많이 매도한 것이 포스코 홀딩스를 많이 했어요. 자, 포스코 홀딩스 쪽에서 이렇게 매도한 금액이 보니까 한 5천억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까지죠.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렇게 3조 4,300억 굉장히 많았죠. 그다음에 기관들의 매도가 그러면 어느 쪽에서 했느냐?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서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 이쪽에서 매도 비중이 상당히 높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매도세가 3조 4,300억씩이나 나왔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매도. 자, 외국인도 매도를 했는데 그나마 한 5,300억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관의 매도세에 비해 가지고는 여기에서 한 6분의 1 정도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이죠. 이게 요 정도 아마 약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관이 매도세가 세게 나오면서 지수를 하락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 보면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이렇게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가 2.06% 상승을 했죠. 그다음에 삼성 SDI가 0.17% 플러스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가 하락이에요. 특히 네이버는 어제 많이 올라갔었는데 오늘 7.86%나 하락을 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이닉스 어제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3.64% 하락, 삼성전자도 1.61%. 한마디로 말해서 반도체 관련주 이런 종류들이 여기에서 하락폭이 좀 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삼성전자 이렇게 SK 하이닉스 이것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 관련주 뭐 이러한 종목군들도 상당히 하락폭이 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뭐 보니까 뭐 한 1,900억 정도 나왔는데 어떤 그 업종의 매도가 셌냐 오늘 보니까 여기에서 외국인들은 오늘 전기전자에서 한 945억 정도 매도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오늘 서비스업 네이버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1250억씩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철강 금속 쪽에 매도가 좀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서비스업 쪽에 682억의 매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전기전자에서 한 900억 정도, 939억 정도 이렇게 매도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업종별로 이렇게 보니까 전 업종별로 뭐 보면은 뭐 그렇게 뭐 올라가고 내려가기 없어요. 왜 변동성이 그렇게 크질 않다 보니까 오늘 서비스업 여기서 네이버가 그 하락폭이 세다 보니까 서비스업이 무려 2.77%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기계라든가 전기전자 뭐 그리고 또 전기 가스 뭐 건설 뭐 이런 거 여기서 그 하락 그다음에 이제 상승이 음식료라든가 섬유의복 그리고 또 보험 쪽이 조금 좀 상승하는 이런 그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증시는 그래요. 지금 앞으로 지금 이제 뭐 거의 그 8월 달 제가 8월 달에는 이게서 역사적으로 증시가 약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뭐 이렇게 그 모두 휴가를 갔어요. 매수 주체들, 펀드 매니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 소위 말해서 큰 손들이죠, 큰 손들 다 휴가를 가다 보니까 약세가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증시 일반적으로 8월 달은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약세장이 계속된 것이 여기서 원칙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그동안에 뭐 우리가 8월 달에 이렇게 뭐 휴가 가고 이것도 떠나서 여기에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중국이 상당히 그 어떤 게 있었어요. 경기 침체. 야, 부동산 여기서 뭐 개발업체들의 디폴트라든가 이런 것이 막 그 튀어나오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또 하나 보면은 이 미국이죠. 미국에서의 그 긴축이라는 것이 기준금리를 뭐 인상하는 이러한 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공포가 이제 뭐 서서히 어느 정도 이게서 걷어 들어가는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일단 여기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조정이 굉장히 그 많은 이러한 그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뭐 이게 경기 침체 이거 오는 거 뭐 중국 그 정부에서도 이것을 그냥 방치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부양책을 또 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또 미국의 긴축 뭐 이러한 것들도 지금 뭐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만성이 돼 버렸어요. 만성.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서서히 또 들어오기 시작을 할 이러한 그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또 원화가 계속 올라갔었잖아요. 원화 지금 올라간 것을 보면은 원화가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1325원까지 올라갔네요. 오늘은 뭐 2원 60전이 상승을 했고 어제가 17원이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원화가 조금 좀 약세를 보여주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좀 들어오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이제 지금 미중 갈등이 굉장히 그 심하잖아요. 미국하고 중국에 이게 이제 뭐 반도체 특히 이쪽으로 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인 다 여기에서 그 갈등인데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좀 누그러지고 완화된다면은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은 되겠어요. 그리고 특히 지금 뭐 제가 계속 뭐 말씀드리지만은 이 반도체 지금 우리가 AI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AI에서 제일 수혜주가 바로 미국의 엔비디아예요.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AMD 우리가 AMD 그러면 옛날에 CPU만 이렇게 해서 만드는 회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CPU 만드는 회사 그러면 인텔이죠. 인텔이 우리가 영원히 AMD가 못 쫓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워낙 그 시차를 이렇게 시간을 많이 그 뭐 한 20년 정도 20에서 30년 정도 이 정도 계속 개발 투자하면서 결국은 또 이렇게 그 우리가 지금 AI 인공지능 쪽에 이쪽에 엔비디아하고 쌍벽을 이루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의 그 호실적을 나타낸 것을 보면은 이게 그 하반기 들어와 가지고는 AI가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제일 수혜주 한국에서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HBM 메모리
여기서 고대역 폭, 이게 메모리, 이게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고. 이게 삼성전자가 40%, 시장 점유율이, 하이닉스가 오히려 많아요. 50%. 그리고 10%는 미국의 마이크론, 이렇게 시장 점유율인데 이게 지금 90%잖아요. 근데 이게 95% 이상 한국에서 이렇게 그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또 공장 이게 뭐 마켓 쉐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쪽에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된다. 지금 조금 좀 이렇게 그 주가가 조정은 받고 있지만 결국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증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아시아 증시 보면은 아시아 증시가 일본이 2.05% 하락이에요. 대만이 마이너스 1.72, 거기에다가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마이너스 0.59, 그 다음에 홍콩, 항생, 홍콩 해치가 각각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8.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는 전체가 하락을 했어요. 바로 미국 증시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국 증시가 다우 지수가 마이너스 1.08, 나스닥이 마이너스 1.87, 그 다음에 S&P 500이 마이너스 1.35. 이거 어제 상승했던 거를 다 반납해 버렸어요. 이렇게.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자, 엔비디아가 호실적의 그런 그 예상 때문에 뭐 이렇게 장 중에 올라갔지만은 장 마감 끝나고 나서 많이 상승했던 것이 오늘 그래도 급등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하루 만에 전체가 이렇게 반락을 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 돼 버렸죠. 자, 이것이 뭐 때문이냐? 바로 여기서 그 파월 의장의 연설, 이게 이제 파월 의장이 이게서 그 잭슨홀에서의 연설을 25일이죠. 연설 25일 이것을 앞두고 결국은 여기에서 눈치 보기 장세. 그리고 또 이게 보니까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준 총재죠. 보면은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금리 인상. 자, 지금 금리가 현재로서 굉장히 그 높은 금리인데도 오히려 이 노동시장의 열기, 이것은 식지 않고 계속 이게서 고용 지표라든가 또 일자리 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고, 거기에다가 또 경기 지표 나오는 것을 보면은 뭐 예상보다도 높게 나오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을 딱 하다 보니까 파월 의장을 이 연설 하루 앞두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파월 의장도 이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시장에 그냥 바짝 쫄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결국은 하락을 했죠. 이러다 보니까 국채금리, 이 국채금리가 이게서 또 여기서 상승을 했어요. 보니까 2년 만기 국채금리가 0.71%나 올랐네. 0.71% 올라가면서 5.023 이렇게 기록을 했고, 이게 1년 금리예요. 1년 금리. 그다음에 또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0.41%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4.239를 기록을 했네요. 4.239%. 그러니까 2년 만기, 10년 만기 전체가 이렇게 금리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AI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은 엔비디아가 지금 어제 보니까 471달러 63센트로 마감을 했어요, 이게. 근데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것의 목표가를 1,100불까지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앞으로도 2배, 이게 2배 이상이죠. 2.5배. 2배 이상 더 여기서 지금 주가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소위 말해서 미국의 기술주를 여기에서 이제 좌지우지하면서 리드를 할 거다, 이렇게 여기서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은 애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애플이 지금 뭐 3조 달러를 넘어가지고 시가총액 올라간 적도 이러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더 많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여기에서 보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경제 지표 나온 것을 보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신규, 이 실업수당 청구, 자, 이것이 예상보다도 좋았어요. 이게 신규의 기존이 아니고 보니까 뭐 23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23만 명이면은 지난주보다도 1만 명이 줄었어요. 1만 명.
이 1만 명이 줄었고 거기에다가 시장의 예상치가 한 24만 명 정도 되지 않겠냐. 근데 그거보다도 또 1만 명 정도가 줄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기업에서 해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해고하면은 뭐 한국은 해고라는 단어가 없죠. 용어가. 한국은 구조조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조조정을 하면 어디로 가요? 바로 이게 그 노동부로 가가지고 실업수당을 타잖아요. 미국은 해고가 자유로우니까 이게서 파이어, 영어로 파이어가 해고예요. 해고하면 그냥 뭐 돌아보지도 않아요. 당신이 왜 나를 잘러? 뭐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알았어, 나 갈게. 그러고 나서 뭐 일자리 못 가면 실업수당 청구해가지고 그 급여 받고 그러고 나서 또 일자리 또 구하고 이러는 거죠. 이게 1만 명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시장이 아직까지 식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저기 보스턴 총재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노동시장이 식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 이런 가능성을 여기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시장이 조금 좀 팍 얼어붙는 상황이 돼버렸죠. 자,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그 미국의 선물 지수라든가 또 유럽 증시 먼저 보죠. 자, 유럽 증시 보니까 유럽 증시가 독일이 0.52% 지금 상승 중에 플러스, 그다음에 영국도 플러스 0.47, 프랑스도 0.72, 유로스탁 50이 0.62, 전체가 상승해요. 뭐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전체가 일단 상승을 하고 있고, 자, 거기에다가 미국의 선물 한번 봅시다. 자, 미국의 선물 지수를 보니까 미국의 선물 지수도 역시 상승이에요. 다우가 플러스 0.32, 그리고 S&P 500이 플러스 0.26, 그리고 나스닥이 0.11%. 그러니까 미국의 선물 지수도 상승, 유럽 증시도 상승. 이렇게 어제 뭐 많이 내려왔으니까 일단 반등이 나올 하죠. 자, 그래서 아마 미국 증시는 조금 좀 강세로 마감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어요. 어제 뭐 25일 미국 시간으로 25일이에요. 잭슨홀에서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지만은 미리 지레 겁을 먹고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조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 증시 여러분들이 뭐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은 뭐 지금 이제 반등의 그런 그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낙폭 과대에 따르면서 결국은 8월 달이 지금 뭐 이제 다음 주가 28, 29, 30, 30일 마지막이에요. 아마 요때 마무리를 지면서 하락보다는 상승에 무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여기에서 추가 하락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 저가 매수, 이 저가 매수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도 반도체, 이 장비주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신경 바짝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그 카페에서 또 이렇게 그 수익 자랑하신 분이 있는데 한번 뭐 보죠. 뭐 어떻게 또 수익 자랑을 했는지 한번 보면은 카페 보니까 솔비님은 속초에 여기서 사시는데 한번 보죠. 대표님 강의 중에 제일 기억이 남는 것은 똑똑하고 부지런한 투자자, 똑똑하고 게으른 투자자, 멍청하고 부지런한 투자자, 멍청하고 우리가 게으른 투자자. 우리가 이건 똑부형, 이건 똑개형, 멍부형, 멍개형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게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머리를 한 방 큰 거 얻어 맞는 그런 그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멍청하고 부지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매일 아무것도 모르고 사고 팔고 한 거죠. 그래서 전 부지런하고 똑똑한 투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구나. 새삼 느끼게 되네요. 자만하지 않고 더 분발해서 대표님이 이끌어주신 대로만 하겠습니다. 리딩방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라면 사고 팔라면 팔고 수익보다 손실이 더 많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다른데 유료 사이트에 가가지고 이제 이걸 했던 얘기예요. 하여튼 뭐 대표님 여기에서 이렇게 그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이렇게 가르쳐 준 거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 뜻이에요. 자, 오늘 뭐 여기서 뭐 큰 수익을 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다 노력밖에 답이 없습니다. 뭐 보니까 뭐 총 수익이 어찌됐든 119만 4천 원의 수익을 내셨어요. 지난번에 한번 그 솔비님이 그 말씀을 여기다
카페에 올렸었는데 3천만 원을 돈을 빌려 가지고 이렇게 그 유료 사이트에서 매매하다가 돈 다 잃고 나서 뭐 자살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런까지 써서 절대 그러지 말으라고 제가 그랬죠. 오히려 공부 열심히 그 생각을 가졌으면은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은 분명히 원금 손실 같은 거 다 찾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세요. 공부한 거를 이렇게 보면은 먼저 그 이상도님 같은 경우 이렇게 그 처음에 본인도 이상도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2,600만 원의 수익을 7월 달에 냈는데 저를 만나기 전에는 한 달이 아니라 총 3천만 원 손실 나고 나서 어쩔 줄을 몰라서 이게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또 이렇게 돈을 잃었으니 또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 모르고 제 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잘 따라하고 공부하니까 이렇게 한 달에 지금 2,600만 원의 수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여기 보세요. 이렇게 그 9,600만 원의 이 JLK를 사가지고 수익금만 2억 4,300이 됐어요. 그죠? 여기에서 252%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이런 거 여러분들 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공부라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가르쳐 드리는 데서 하면은 무조건 수익을 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스마트폰이에요. 거기에서 구독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화살표를 이렇게 누르면은 요 카페가 나옵니다. 카페 여기 링크가 돼 있어요. 요 카페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카페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안정모의 주식 투자 이렇게 딱 들어오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카페 가입을 하세요. 카페 가입을 하시면은 여기에서 글을 볼 수 있는 게 천년아랑님의 수익과 조언 한 고수의 마지막 부탁 이런 글들. 천년아랑님 같은 경우에는 평생 2천 3천씩 수익을 내던 매매 기법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고수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기의 매매 기법을 여기에 다 남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고해 가지고 마스터해서 공부해 가지고 하면 아마 한 달에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뭐 잃지 않고 이게 평생 뭐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수익을 내면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무료 카톡방이 있어요. 여기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매수가, 매도가, 매매 전략 이런 것들을 올려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올려드린 거 공부하고 잘 따라하면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제가 무료로 리딩을 해드린다 그랬죠.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 그러니까 장중 내내 이게 생방송으로 해요. 생방으로 무료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 리딩.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유료 리딩을 하는데 가시면은 얼마를 내야 되느냐? 한 달에 88만 원에서 110만 원의 회비를 내야 돼요.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경제TV입니다. 그리고 또 SBS, CNBC 여기에서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이때 여기에서 SBS 이게 이제 잘못 썼네요. SBS, CNBC 여기에서 방송을 했는데 이때 제 방송을 들으려면 한 달에 88만 원 회비를 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냥 뭐 여러분들 무료예요, 무료. 공짜로 제 방송을 듣는데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뭐 종목 찍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서 여러분들한테 매매하는 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기 잡는 법이죠. 매매 방법을 가르쳐 드려요. 매매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매할 종목을 고르는 방법하고 또 골라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거를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잘 배우면 여러분들이 한 달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공짜로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88만 원에서 110만 원 여기서 유료 회비를 내고 가면은 거기 가면은 종목 추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종목 추천을 이걸 받아가지고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냐? 없습니다. 몰래 한 번 내지 두 번은 맞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연속적으로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가 공부하지 않으면은 회비 내고 가서 유료 사이트에 가서 회비 내고 돈 잃고 오히려 여기서 바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려요.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를 하세요. 공부하고 여기에서 무료 리딩을 잘 따라하면은 월 500, 1000 이렇게 벌 수 있지만은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뭐 와서 종목이나 하나 받아가지고 수익을 낼까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싫으면은 주식 투자하지 말고 오히려 예금을 해놓으세요. 예금해놓고 그걸로 조금씩 찾아 쓰는 게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괜히 돈 잃고 가슴앓이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다 보면 광고가 나와요.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세요. 그게 제가 영상 올려드린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요. 이게 41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한 10번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월 5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을 여러분들이 갖출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공부해라. 공부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고등학생이 있을 거예요. 대학을 가려고. 그죠? 이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공부를 해야죠. 공부 안 하고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 이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려고 이 목표 공부지요. 주식 투자는 이건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대학이 아니라. 그죠? 돈 벌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해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종목 구걸이나 하고 뭐 사면 좋아요. 이거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이런 거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래서 실제로 5%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5%면 공부 열심히 해요. 이분들은 수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5% 이분들은 공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손실이죠. 여기저기 동량이나 하러 돌아다녀. 종목 동량. 그래서 손실 나가지고 돈 다 잃고 주식시장에 퇴출되겠죠. 퇴출되면서 폐인이 됩니다. 폐인이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본인 때문에 뭐 온 가족이 불행해지죠. 그죠? 그리고 본인도 또 이렇게 미래에 써야 될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황장애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건강 다 망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95%이 속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은 5%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뭐예요? 공부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뭐 나는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뭔 주식을 합니까? 남의 돈을 어떻게 따먹어요?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뭐 남의 말만 듣고 사가지고 수익 낼 것 같으면 다 벌지.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투자할, 매매할 종목에 대해서 재무제표, 이 재무, 그리고 또 여기에서 차트, 이걸 공부를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투자라는 게 뭐예요?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제 가치가 올 때까지 장기로 보유하는 거. 이게 투자예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이 하락을 해가지고 10,000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사두면은 3배에서 5배 갑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5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이 재무제표를 볼 줄 알면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 매일 올려드려요. 반복해서 보세요. 그러면 이게 눈이 뜨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주가의 흐름을 알아요. 흐름. 그러면서 매수, 매도, 소위 말해서 사고 파는 시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세 매매 가르쳐 드리는데도 잘하면은 여러분들은 월 한 달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 낸 거 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 여기에서 투자를 해놓으면 이게 5배만 가봐요. 여기에서 2억 5천이에요. 2억 5천. 여러분들 이렇게 장기 투자해서 수익 내고 매달 500만 원 수익 내고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려요. 그것도 공짜로 무료로 오셔가지고 잘 배우세요. 생방송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한 달에 5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공식이에요. 구구단이라고 보면 돼요. 아셨죠? 구구단. 자, 여기 보면 말이에요. 첫째, 종목을 3개 이내로 해라. 이게 종목을 공부해가지고 압축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도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종목이 50개, 100개. 이런 분들 아마 생각을 해봐요. 이게 자기가 공부해서 고른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종목 구걸해가지고 다 좋게 보이죠. 남들이 얘기하면은. 그러다 뭐 이렇게 돼요. 자기가 공부 안 하면은. 근데 공부를 하면은 종목을 많이 못 사요. 이렇게 3개 딱 압축해가지고 종목을 샀어요. 1억을 가지고 3종목을 샀는데 수익금만 2,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또 7,500만 원을 가지고 3종목을 샀는데 이익금만 900이에요. 950. 제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한 달에 1,000만 원 뭐 이렇게 월 수익 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절대 이렇게 종목 구걸하러 다니지 마세요. 공부하세요. 그리고 주식은 항상 이게 보면은 내려올 때 사지 말고
반등하면서 눌림목을 줄 때 사세요. 눌림목. 그리고 눌림목을 줄 때도 싸게 사야 되잖아요. 이게 저점, CCI, RSI, 엔빌롭 이런 거를 활용하면은 저점이 보입니다. 그럼 이 저점에서 사세요. 근데도 혹시 주가가 내려올까 봐 세 번의 분할 매수하고 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밀린다 그러면 손절. 이 원칙을 지키면은 여러분들은 월 500만 원 이상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수익 낼 확률은 85%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요거가 이게 보면은 제가 그 노랫가락으로 이렇게 그 해놨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노랫가락. 여기 요대로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세 번의 분할 매수 안 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엔빌롭은 내 수익 주네. 자, 여러분들이 요 노래가 카페에 가면은 말이에요. 여기 주식송 음원 받고 벨소리 바꾸세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음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다운 받아 가지고 스마트폰에 벨소리 알람 소리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매매 기법으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또 종목을 공부를 해야지요. 뭐 우리가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배웠으면은. 그러면 이제 종목 고르는 방법, 매매하는 방법. 여기에 제가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차트를 보고 종목을 골라야 돼요. 1. 첫 번째 21선 우상향. 21선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우상향해요. 그럼 여기서 올라가다 뚝 떨어졌어요. 그죠? 여기에서 엔빌롭의 하단에 닿았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뭐 이렇게 강하게 또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여기에 보면 눌림목 이렇게 눌림목에 딱 왔어요. 그러니까 21선이 여기서 우상향. 두 번째 눌림목. 이렇게 눌림목이라는 건 CCI 라인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에 이 위치에서 세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 그리고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두 번의 분할 매도 올라가게 되면은 그다음에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 올라가지 않고 내려온다. 그럼 어떻게 하죠? 손절. 이 네 가지 원칙, 네 가지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면서 하면은 여러분들은 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그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그 종목을 골랐어요. 그러면 일단 매매를 자 이런 방법으로 종목을 골랐고 그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를 봐야죠. 이 회사가 도대체 또 탄탄한 회사인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뭐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네, 한번 재무제표를 봐요. 자, 요거 두 개를 꼭 봐야 된다고 제가 했어요. 뭐를 보느냐? 이게서 PBR 그리고 PER 요게 두 개 그죠? PBR 프라이스 북 밸류 레시오 주가 요거는 순 자산 비율 요게 3 이상이면은 고평가예요.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기는 1.36이니까 이게 저평가죠. 그죠? 이게 저평가. 그다음에 여기에서 프라이스 어닝 레시오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이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인데 투자를 할 때는 항상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게 저평가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 종목이에요. 한세실업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이거는 장기로 하는 거예요. 장기. 근데 우리는 지금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매라는 것은 이 적당선에서 사서 뭐 주가가 내려온다면 세 번의 분할 매수, 뭐 올라가면은 쭉 올라가면 뭐 매도, 분할 매도 이렇게 매매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에 뭐 한 5번에서 한 8번 정도 이렇게 매매하면서 월 500만 원 이상 이렇게 수익 내는 이런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에서 이게 매매할 종목이지 우리가 투자할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역시 저평가지만은 일단 뭐 매매해서도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회사가 여기 있네요. 한세 예스24 홀딩스와 인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뭐 ODM 방식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주요 고객으로 타겟, 올드 네이비, 갭, 이게 그러니까 의류 이쪽이죠.
이쪽에서 이렇게 그 수출을 하고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이런데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한세실업.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매출 봅시다. 1조 6,900억, 1조 6,700억, 2조 2천억, 1조 8천억. 자, 매출이 1조가 뭐 이게 좀 조금 늘어나다 좀 줄었어요. 그죠? 1조 8천억. 매출이 엄청나네요. 영업이익이 649억, 1267억, 1796억, 1605억. 자, 그리고 이게서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자기자본 수익률 이런 거. 자, 영업이익률이 얼마가 돼요? 8.69%. 뭐 결코 작은 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자기자본 수익률 ROE 18.65%. 이 정도면 뭐 좋다 이렇게 그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PBR 주가 순자산 비율 이거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주가가 18,930원이죠. 요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 보면 BPS라고 있어요. 한 주당 자산 가치 16,105원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1.71. 이게 굉장히 그 저평가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프라이스 어닝 레시오 주가 수익 비율. 이건 어떻게 하느냐? 주가가 18,930원이죠. 이걸 나눠줘요. 뭘로 나눠주냐? 여기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2,713원. 2,713원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6.96. 그러니까 상당히 그 두 개 다 저평가예요. PBR, PER.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다 했어요. 아, 이게 한세실업이라는 회사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이렇게 의류, 이렇게 섬유 의류 이런 것을 이렇게 그 베트남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남미 공장 과테말라 거기에다 또 미얀마도 있네. IT 뭐 니카라과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생산해 가지고 이렇게 타겟이라든가 뭐 갭이라든가 올드 네이비 뭐 이런 데 납품 월마트도 납품하네. 이제 핑크 H&M 이런 데 납품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걸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야죠. 뭐 회사 재무 상태도 파악을 했고 그리고 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다 알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전 매매라고 제가 얘기했죠. 실전 매매. 실전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3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해요. 그럼 이게 여기에서 1차 매수, 그다음에 2차 매수, 그다음에 3차 매수 이렇게 셋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1차 매수 40%, 4, 32, 1,200만 원. 그다음에 2차 매수 30%, 3, 3은 9, 900만 원. 그다음에 3차 매수 30%, 3, 3은 9, 900만 원. 이렇게 셋으로 나눠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1차 매수를 하는 거야. 여기 1차 매수를 1,200만 원에 1차 매수를 딱 했어요. 야, 하자마자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주가가 쫙 올라가요. 그러면 더 사지 마세요. 그냥 한 번으로 쫙 이게 만족하세요. 그래서 플러스 5% 이렇게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매도. 그러고 나오세요. 이렇게. 뭐 나중에 이제 또 고수가 되면은 한 번에 다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고수들은 절대 한 번에 안 삽니다. 주식이라는 건 알 수가 없어요. 귀신도 모르는 거예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올라가면 수익을 내는 거고 내려오면 분할 매수하고 더 내려오면 손절하고 그죠? 이렇게 이제 세 번의 분할 매수를 했죠. 그래서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올라갔을 때 얘기고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게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때도 이렇게 해야죠. 일단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2차 매수를 하는 거예요. 2차 매수. 여기서 2차 매수 이렇게. 근데 2차 매수한 가격이 이게 1차 매수 가격에서 마이너스 5%예요. 2차 매수를 한 가격에서 마이너스 5% 내려왔어요. 그러면 3차 매수를 해야죠. 여기에 3차 매수 돈을 준비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걱정이 안 되는 게 이렇게 예비 자금이 딱딱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이 돼요. 이렇게 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가 이렇게 쫙 올라가요. 이렇게 쫙 올라가는. 그러면 이게 올라갈 확률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85%라 그랬어요. 85%. 그러면 여기서 올라오면 플러스 5% 올라오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오면 전량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근데 15% 그럼 15% 내려올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려올 수도 있잖아. 이게 15% 가능성. 그러다 보면 여기서 3차 매수 가격에서 마이너스 5% 내려오면은 여기에서는 손절 이러고 나오시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주가가 올라갈 때 안 사고 눌러줄 때 삽니다. 눌림목. 그것도 세 번의 분할 매수.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계속 밀리면 뭐 하죠? 손절.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험 관리예요. 위험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합니다. 위험 관리.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로 돈을 벌라 그러면은 다른 거보다도 위험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위험 관리 안 하면은 이거는 뭐 도박입니다. 도박. 올라가지 않으면 내려간다. 이게 도박이지 뭐예요. 50대 50이면. 근데 여러분들은 내려가는 걸 더 많이 골라요. 왜? 많이 올라간 종목을 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또 한 종목이 보면 한샘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한샘 알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 싱크대 뭐 가구 이런 거. 한샘. 이게 주가가 여기서 21선에 쭉 올라왔어요. 주가가 올라가다 눌러주고 올라가다 눌러줘요. 여기 보면 CCI9이 과매도 여기서 샀으면 이만큼 수익이 나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과매도 구간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그 조금 좀 기간 조정 받으면서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런 위치에서 세 번의 분할 매수. 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주가가 밀리면 손절. 이런 원칙을 여러분들이 꼭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은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